카타르 월드컵에서 하다하다 이런 이변까지도 보게 되네요. 우승 후보 1순위 브라질이 8강에서 크로아티아에게 패배하면서 짐을 싸고 말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16강에서 브라질에게 패배하며 탈락하자 이제는 맘 놓고 우리 형을 응원하면서 한국을 이긴 브라질이 우승을 하길 바라는 마음이 큰 팬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현재 방송에서도 거의 대부분 브라질 승리를 예측했고 크로아티아가 승리할 확률은 11%, 무승부까지 포함해도 20%가 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8%였죠. 이번 월드컵에서 한국의 경기력이 세계 수준에도 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 내친 김에 브라질을 상대로도 큰 일을 내길 응원했는데, 맘먹고 덤볐다가 돌아온 건 전반에만 4실점으로 너무 큰 벽임을 실감하고 말았다 보니 더욱 브라질이 크로아티아를 이길 거라고 예상한 것입니다. 브라질은 이미 2억 1천만 명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제대로 국뽕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특히 브라질의 영웅 펠레가 투병 중에 있다 보니 그를 위해 우승컵을 선물하겠다면서 똘똘 뭉쳐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축구 골수 팬이 아니더라도 브라질이라는 국가명과 그들의 노란색 상의에 파란색 하의만으로도 공포감마저 느끼게 하는데, 거기다 선수들이 카메라에 비춰질 때마다 아는 얼굴들이라서 깜짝 놀라게 될 만큼 세계 랭킹 1위의 면모를 제대로 뽐내고 있었죠. 그런데 상대가 사실 만만한 팀이 아닙니다. 크로아티아는 4년 전 준우승팀입니다. 거기다 중원에서는 세계 최강 팀들과 견줘도 손색 없는 라인이었고 브라질과도 맞짱 뜰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모드리치, 첼시의 코바치치, 인터밀란의 브로조비치까지 B클럽들에서 중원을 책임지는 선수들이죠. 거기다 상승세를 막을 수 없는 골키퍼도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브라질이 승리할 거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던 이유는 크로아티아의 노쇠화 문제 때문에 힘겹게 올라왔던 만큼 8강쯤이면 체력적인 면에서도 버틸 수 없을 거라 예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크로아티아가 승리를 했다니까요. 경기가 시작되고 크로아티아는 브라질을 상대로 전혀 물러서지 않고 압박함에 붙었습니다. 사실 한국도 그랬었죠. 브라질을 상대로 두려움 없이 본래의 전술을 그대로 적용하다가 꼬이면서 당했는데, 그래서 이러다가 말겠지 싶었습니다. 그리고 크로아티아가 초반부터 기세를 잡으려 더 많이 뛰는 모습이 오히려 불안해 보였죠. 체력이 받쳐줄지 의문이었으니까요. 전반 30여 분 동안 크로아티아는 브라질과 매우 대등했고 실제로 5대5의 점유율이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중원 3인방의 대활약이었습니다. 전반 중반에 그들의 압박 수치가 50이 넘게 나오는데 경기에서 보기 드문 횟수라면서 놀라워했을 정도입니다. 사실 이 3인방은 분명히 조별리그에서 제대로 통하지 않았고 일본에게도 통하지 않으면서 고전했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은 크로아티아의 중원에서 계속 커트당하면서 고전했습니다. 네이마르는 볼을 뺏기기도 했고 공격 라인에 볼이 오지 않자 내려오기도 하고, 네이마르에게 당하려고 하는 순간엔 아예 경고받을 생각하고 제대로 고의적인 파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선제골도 크로아티아가 먼저 할 뻔했습니다. 그것도 페리시치가 말이죠. 전반 13분 오른쪽 측면에서 낮고 빠른 크로스가 골대 앞에 페리시치에게 왔는데 빗맞아버리면서 골대를 벗어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다 손흥민 존에서 슈팅 찬스도 있었는데 붕 뜨고 말았습니다. 크로아티아의 가장 큰 단점은 득점할 선수가 없었다는 것이었죠. 3전 전패를 당한 캐나다전에서만 득점이 나왔을 뿐 나머지 3경기에서 모두 무득점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눈여겨봐야 했던 건 크로아티아는 4경기 1실점, 그것도 그냥 월드컵 첫 경기 캐나다에게 전반 2분 만에 실점한 이후에 정식 시간만 해도 300분 가까이 실점이 없는 팀이었습니다. 크로아티아 수비 라인이 좋았기 때문도 있었지만 미친 선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바코비치라는 골키퍼가 신들린 선방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브라질전에서도 그리 어려움 없이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후반전에만 5개 선방이 나오면서 브라질을 숨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어느새 연장전까지 흘러갔고 어차피 양팀 모두 실점이 매우 적은 팀이다 보니 한 골이면 승부가 날 상황이었습니다. 공격을 더 많이 하고 있는 팀이 브라질이고 이렇게 이긴다 해도 체면이 구겨질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브라질이 이기는 흐름이었죠. 연장 전반 추가 시간에 결국 네이마르가 해냅니다. 선방에 막히니까 아예 골키퍼까지 제껴버리면서 완벽한 원맨쇼를 펼치면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네이마르는 펠레와 함께 브라질 A매치 최다골 기록과 동률이 되었습니다. 브라질이 선제골을 넣고 패배한다는 건
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보니 이대로 15분 후면 브라질이 메시를 만나는 코파 아메리카 결승전을 볼 준비를 상상했습니다. 네이마르의 골이 너무 좋았는데도 굳이 상세히 말할 필요 없는 건 크로아티아 감독의 용병술 하나가 분위기를 바꿔버리면서 네이마르 골이 무색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크로아티아 감독은 선수들 체력 방전으로 처방이 시급한데도 중원 3인방을 그대로 연장까지 끌고 가다가 114분에 브로조비치 대신 K리그산 오르시치를 투입시킵니다. 오르시치는 2017년부터 2년 동안 K리그에서 활약했고 한국에 대해 매우 좋은 기억을 가진 이미지가 좋은 선수였고 토트넘을 무너뜨렸던 그 선수로도 알려져 있죠. 요 선수가 경기 종료 6분 남기고 투입돼서 3분 만에 1을 냅니다. 크로아티아 역습 상황이 펼쳐지면서 왼쪽에 오르시치에게 볼이 왔는데 오르시치가 박스 안까지 밀고 가더니 브라질 2명의 선수 사이를 두고 정확한 패스를 선사하고 기회를 잡은 페트코비치의 슈팅이 굴절되면서 브라질의 골망을 갈라버렸습니다. 무승부임에도 이미 브라질은 패배한 듯 충격을 먹은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파상 공세를 펼치고 연장 후반마저 추가 시간에는 또 크로아티아 골키퍼가 미친 선방을 해주면서 기어이 승부차기까지 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 상황에서 승리 예측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최소 50대 50이고 크로아티아가 더 유리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크로아티아는 이미 월드컵에서 3번의 승부차기에서 승리한 팀으로 월드컵 역사를 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 직전 경기에서도 일본을 완전히 압도하면서 승부차기에서 승리하면서 승부차기 최강국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수문장이 브라질의 승부차기에서도 그대로 출전하게 되니까 이미 경기 내내 숨막히게 만들었다 보니 브라질 키커들이 이미 지고 들어가는 게임이었습니다. 선축을 한 크로아티아는 자신감이 넘치며 브라질의 수문장, 리버풀의 수문장 알리송을 상대로도 정중앙으로 강하게 차면서 굴욕을 선사하며 성공시켰고 다음 이어진 브라질의 첫 번째 키커는 호드리구였습니다. 이 선수 어리거든요. 실력이야 말할 것 없는 레알 마드리드산인데 시작부터 골키퍼에게 막혀버리고 맙니다. 호드리구의 방향을 정확히 읽었고 각도가 위협적이지 않으면서 제대로 막혀버렸습니다. 더 소름 돋는 건 이바코비치는 전혀 요동하지도 않았습니다. 시작부터 앞서간 크로아티아는 단 한 번의 실축도 없이 4번 모두 성공했고 브라질의 4번째 키커는 파리 생제르맹에 소속된 수비수 마르키뇨스였습니다. 그는 이바코비치를 속이기까진 했는데 맞불사 그 힘든 골대를 맞추면서 넣지 못하고 크로아티아가 4강에 진출해 버리게 됩니다. BBC는 이 순간을 상파울로가 장례식장이 되었다고 속보로 전했습니다. 네이마르는 충격에 빠져 있다가 동료가 안아주자 그때부터 펑펑 울기 시작했고 4년 뒤는 34살이다 보니 월드컵 출전을 장담할 수 없어서 어쩌면 마지막 월드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브라질 레전드로 남더라도 월드컵 우승이 없는 선수가 돼버리죠. 네이마르는 손흥민의 인스타에도 관심 가지면서 손흥민의 소감에 레전드라는 말과 함께 박수를 치는 이모티콘을 달기도 했었는데 한국에서 우리 형으로 불리는 네이마르가 탈락하면서 펑펑 울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안쓰럽게 됐습니다. 치치 감독은 패배 후 곧바로 자진 사퇴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럴 거면 그냥 16강에서 탈락해 주지 참 진짜. 이제 고래가 응원하는 팀은 잉글랜드 하나 남았네요. 메시 소식 곧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만만치 않게 드라마 쓰는 중입니다.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